네, 안녕하세요. SIT의 학부연구생 신준식입니다. 네, 오늘은 Mathematical Models of SDOF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구조동력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널리티컬한 모델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지컬 러스를 적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피지컬 러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스메티컬 모델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솔빙해서 최종적인 리스폰스라는 것이 구조동력학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이 피지컬 러스에 대해서 어떤 피지컬 러스랑 어떤 방법론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여기서 여기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피지컬 러즈를 푸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뉴턴 방법이죠. 뉴턴이안 메카닉스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라그랑주 메카닉스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뉴토니안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뉴턴스를 적용하는 거죠. 바로 F와 A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라그랑주는 이제 1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피지컬 러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이제 총 뉴토니안 방법과 라그랑지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이제 뉴토니안 메카닉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라그랑지안 메카닉스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 1번 단계에서 2번으로 넘어가고 2번 단계에서 어떻게 3번 단계로 이 중간에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뭐 간단하죠. F는 ma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뭐 벡터에 따라서 평면에 따라서 x축 y축으로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달랑베르의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관성력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동력학의 문제를 정력학처럼 풀 수 있다 라는 방법인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정력학의 경우에는 특정한 그 점에 대해서 시그마 F는 0을 만족을 하죠. 이러한 방법을 동력학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달랭바르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물체가 가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관성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의 합은 이러한 이 친구를 이제 F1이라고 이게 이제 시그마 F가 되겠죠. F1과 FI와 이 관성력과 그 다음에
원래 있는 힘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력학에서도 동일하게 시그마 F는 0을 정력학처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달랭바르의 원리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것을 적용했을 때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뉴토니안 방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F는 MA가 전부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럼프드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은 뉴토니안 메소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폴스와 데포메이션의 관계식, 그리고 폴스와 변이라고 할게요. 변이, 폴스와 속도, 폴스와 가속도 등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이 피지컬 모델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식을 바탕으로 매스메티컬로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라미터 엘레멘트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엘레멘트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뉴토니안 메소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토니안 메소드에서는 이제 F는 MA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알았고, 거기 내에서 사용되는 엘레멘트들의 이제 역학적 특성 등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피지컬 모델을 이제 매스메티컬 모델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엘레멘트를 보시면 이제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죠. 우선 일라스틱한 엘레멘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스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스프링이죠. 1번으로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은 이제 가해진 하중과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변이에 대한 관계식이 있죠. 바로 FS는 K U2-U1 상대 변이 만큼의 데포메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 하중과 변이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훅슬로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프링의 경우에는 이제 폴스와 이제 변이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거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선형적으로 거동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 선형 범위 이내죠. 일라스틱한 범위 내에서만 다루고 있고, 이 일라스틱한 범위 내에서는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 발생하는 그 에너지를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제 스프링은 이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때의 에너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2분의 1 K2의 제곱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하중을 받는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이제 재료역학이나 구조역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축하중을 받는 부재가 있다고 했을 때, P라는 하중을 받고 있을 때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일롱게이션이 발생했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제 P와 E의 관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P는 EA over L times E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P와 하중과 변이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일라스틱하게 그렇게 이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상수로 예를 들어 K라고 놨을 때 이 스프링과 폼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축하중을 받는 부재도 결국은 이제 스프링과 유사한 거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스티프네스가 영스 모듈러스와 단면과 길이에 대해서
변화한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톨션입니다. 톨션에 대해서도 원기둥 부재가 있을 때 이렇게 중심을 바탕으로 토크가 발생을 할 때 이만큼의 변형이 생기겠죠. 이만큼 세타만큼의 비틀림이 발생하게 되고, 이 비틀림에 대해서도 이 포스와 이 회전각,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한 회전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저희는 또 구조역학 시간에 배웠었죠. 바로 J, L over 비틀림 각, 이런 것을 저희는 배웠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과 변이 간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이런 계수를 통해서 이 톨션도 스프링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제 회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톨셔널 스프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캔틸레버도 있죠. 캔틸레버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변이가 생겼을 때 델타만큼의 변이는 P는 3EI over L의 3승 times D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친구도 마찬가지로 P와 델타와의 관계가 있고 스프링과 같이 스티프네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즉 이제 스프링처럼 거동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단순보의 경우도 하중을 줬을 때 발생하는 변형, 하중과 변형과의 포스와 디포메이션의 관계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본 모든 엘리멘트들이 이제 일라스틱한 걸 알 수 있죠. 비례하는 관계, FS와 변이가 비례하고, 축하중을 받는 부재도 P와 E가 비례하고, 톨션도 force와 deflection, 변이가 displacement가 일치를 하고 비례를 하고, 캔틸레버도 그렇고 단순보도 비례하는 일라스틱한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라스틱한 부재 외에도 다른 엘리멘트도 있죠. 바로 비스커스한 엘리멘트도 있죠. 바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댐퍼입니다. 댐퍼는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댐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을 한번 닫아보셨으면 알 건데, 문을 닫을 때 만약에 스프링이었다면 한 번에 확 닫히겠죠. 근데 이런 댐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서서히 닫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런 비스커시티 때문에 문이 천천히 닫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엘리멘트가 이제 댐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과 댐퍼의 차이를 한번 보자면, 스프링은 일라스틱이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약간 보존하는 느낌이 있다면, 이제 댐퍼는 비스커스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상적인 댐퍼의 경우에는 댐퍼도 그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이런 포스와 그 다음에 변이 간의 관계식이 있는데, 관계식은 이상적인 댐퍼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변이가 아닌 속도의 텀과 이제 포스와 관련이 있는 이 coefficient of damping coefficient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피지컬 러스를 푸는 방법에서 뉴토니안과 라그랑지안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뉴토니안에 대해서 알아봤고, 뉴토니안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식은 F는 Ma이고,
다음에 달랑바르의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좀 더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다음에 그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재들에 대해서는 일라스틱한 부재와 그다음에 비스커스한 엘레멘트가 있는데, 일라스틱한 컴포넌트들에는 이제 스프링, 뭐 이런 부재, 톨션 이런 것들이 있고, 비스커스한 엘레멘트에는 댐퍼가 있다 라는 것을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벽에 스프링 컨스턴트가 K, 그리고 댐핑 코에피시언트가 C 인 스프링과 댐퍼가 있고, 여기에 매스가 매달려 있고 아래로 하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배웠던 뉴토니안 방법으로 오늘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좌표를 맞춰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스프링 댐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스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제가 원점으로, 저는 여기를 원점으로 볼게요. 원점을 보고 이쪽을 Y, 그 다음에 이쪽을 X라고 봤을 때 요만큼의 이제 초기에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길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변이가 X방향으로만 변이가 발생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즉 애널리티컬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가운데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매스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매스와 중력에 의해서 W가 작용하고, 여기에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하중에 의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복원하려는 스프링의 힘과 댐퍼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배운 이제 뉴토니안 피지컬 러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뉴토니안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뉴토니안 방법의 가장 기본은 뭐였죠? 이제 F는 MA, A인데 이제 U 더블 프라임과 같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좌변은 이제 P, T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F 죄송합니다. FT 더하기 W는 MU 더블 다시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식은 이제 이 식을 근간으로 나온 것이고, 이 식을 근간으로 나온 것이고, 여기서 좀 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FS와 FD와 같은 텀을 이제 force와 deformation의 관계 식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과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매스메티컬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FS는 아까 K2라고 말씀드렸죠. K2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U2 마이너스 U1인데, U1 같은 경우에는 0이고, U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U라고 했기 때문에 KU가 되고, FD 같은 경우에는 이제 CU 다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MU 더블 닷 더하기 CU 닷 더하기 KU는 W 더하기 PT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거동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키로는 이제 뉴토니안 메소드를 사용한 것이고요.
요 식을 이제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OD죠. OD인데 이제 비제차죠. 우측이 0이 아닌 비제차 OD인데 좀 더 심플리파이를 한번 해볼까요? 식을 이 W 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 변이잖아요. 이 무게에 의한 스태틱한 변이기 때문에 그 스태틱한 변이는 스태틱 U 스테이셔너리는 스프링 컨스턴트로 나눠주면은, 왜냐면 W는 KUST가 성립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 변이는 W over K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총 변이는 상대적인 변이에다가 정적 변이를 더한 것이겠죠. 이제 이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정적 변이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W에 의해서 이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거기서 얼마큼 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발생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려간 상태에서 얼만큼 더 변이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총 변이, 앱솔루트한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도 하나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mu relative 더블 닷 더하기 cu relative 닷 더하기 ku relative는 pt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즉 w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식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이 ODE의 결과는 이제 urt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상대적인 변이만 보고 싶을 때는 w가 없어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변이가 어떤 변이를 보고 싶은지, 상대적인 변이를 보고 싶은지 아니면 전체적인 변이를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값을 조정을 해서 최종적인 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예제를 보면 이번에는 뉴토니안 메소드긴 한데 뉴토니안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성력을 고려하는 달랑베르의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달랑베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그러면 한번 빠르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과 댐퍼가 있고 KC가 있고 S가 있고 가진이 되고 있을 때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이 모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 베이스 자체가 ZT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전체, 이 가진도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땅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지진의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태를 이제 베이스 모션이라고도 하고 서포트 익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지진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달랑바르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 좀 더 문제를 깔끔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석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제 프리바디 다이그램을 그려주시고 하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외력에 반하는 스프링 그리고 댐퍼의 힘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랑베르의 원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성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관성력 mu 더블 다시 왼쪽으로 보는 것이 이제 달랑바르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력합과 동일하게 F는 모든 F의 합은
0이라고 놓고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pt fs fd mu 더블 닷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F 이너시아.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좀 더 풀어보면 mu 정리를 하면 mu 더블 닷 더하기 ce 닷 더하기 ke는 p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닷 같은 경우에는 u2-u1이었죠. 그래서 u 닷 마이너스 z 닷. 왜냐면 이 베이스 자체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u2에서 u1을 빼는 것이 이제 u 닷 마이너스 z 닷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이 같은 경우에도 u 마이너스 z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오브 저 매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z 같은 경우에는 모션 오브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이는 이제 k와 c에 곱해주는 변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대적인 값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의 변이와 속도를 빼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mu 더블 닷 더하기 cu 닷 더하기 ku는 cz 닷 더하기 kz 더하기 pt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 결과는 이제 ut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결국 물체의 실제 변이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식을 푸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의 움직임을 실제 변이를 보고 싶다던가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 식을 쓰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즉 현실에선 지반이 되겠죠. 지반에 대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변이가 발생했는가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엔지니어로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변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데, 상대적인 변이를 이제 W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반이 이동한 거에 비해서 지반이 이동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 구조물의 변이는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그 변이가 이제 상대 변이 W가 되겠고요.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 대입하게 되면 이 상대 변이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겠죠. W 더블 닷 더하기 W 닷 더하기 KW는 PT 마이너스 MZ 더블 닷,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제 상대 변이에 대한 리스폰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상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션이 있는 경우에는 PT의 마이너스 MZ만큼 베이스 모션이 관성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PT의 마이너스 MZ 더블 닷만큼의 관성력이 가해지고 있다, 외력으로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릴레티브한 변이가 중요하고 상대 변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변이나 속도를 알아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는데, 우변의 가속도만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기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토니안 메소드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봤고 두 번째는 달랑바르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파티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파티클. 이 매스가 이 한 점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회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 바로 이제 파티클에서만 본 거죠. 뉴토니안에서 파티클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 강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강체는 이제 회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강체의 경우에는 뉴토니안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냐를 한번 보면 달라지는 거 없죠. 이제 F는 M이 동일하게 있고 대신에 이제 회전에 대한 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에 대해서 모멘트의 합은 그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의 각가속도의 곱한 것과 같다 라는 두 식을 활용해주면 전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체와 파티클, 리짓 바디와 파티클 사이의 차이점은 이제 모멘트를 고려해주는 것이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토니안 방법으로 강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강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이 있고 이렇게 이번엔 리지드 바디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질량 중심이 되겠고 길이가 L만큼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스프링은 이렇게 발생하는 변이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F와 D의 관계가 있는 그런 스프링이었다면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스프링은 이제 회전 스프링입니다. 회전 스프링. 회전에 대해서 이제 스티프네스가 있는. 그래서 F와 그 변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모멘트와 이제 얼마나 각이 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K 세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달라지는 게 없죠. 그래서 EOM을 Equation of Motion을 한번 세워볼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겠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주면 이제 특정한 변이를 살짝 주는 겁니다. 임의의 변이를 주는 겁니다. 임의의 변이를 세타만큼 주었을 때 강체가 있을 거고 하중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쪽에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그에 반해서 이 회전 스프링은 그 반대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M 세타만큼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F는 MA는 쓸 곳이 없고 요것만 두 번째 식만 M은 I 알파만 적용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배하는 방정 거버닝 이퀘이션을 쓰면 MO는 IO 이쪽을 O라고 볼게요. 오리진 IO 알파라고 볼 수 있겠고 각가속도 알파 같은 경우에는 각의 더블 다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M 세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중에 의해서 오메가 사인 세타만큼 이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 길이가 L이니까 모멘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L 사인 세타만큼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I 세타 더블 닷과 같다 라는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m은 k 세타 세타죠. m은 k 세타 세타기 때문에 이 회전 스프링의 스티프네스에 각을 곱한 것이 이제 모멘트가 되죠.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하면 세타 더하기 오메가 L 사인 세타 더하기 I0 세타 더블 닷은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하는 이 관성 모멘트가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재료력 때 배웠던 평행기축 정리를 이용하면 IO 같은 경우는 IG에다가 매스 L 제곱 이 길이의 제곱만큼 해서 평행기축 정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진자 운동의 운동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IG 더하기 ML 제곱 세타 더블 닷 더하기 세타 더하기 WL 사인 세타는 0이라는 이퀘이션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적용한 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뉴토니안에서 가장 활용되는 이 mg는 I 알파와 그 다음에 이 m과 세타의 관계를 이어주는 k 세타를 이용해서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꼴이 이제 이렇게 세타 더블 닷이 있고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OD이긴 한데 이제 비선형 넌리니어한 OD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매스메티컬한 모델을 세울 수 있고 그 결과는 세타 t에 대한 결과로 나오겠죠. 세타 t에 대한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진자가 얼마만큼의 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주계를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각이 매우 작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사인 세타가 세타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은 이제 선형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꼴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각은 이제 이 진자 운동은 뭐 이런 식으로 진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션을 보일 것을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강체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있다고 보고 양쪽 벽에 고정이 되어 있고 길이가 L일 때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큼의 각 변이를 줬을 때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가, 이 디스크가 어떻게 거동을 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샤프트가 있을 거고 중심이 있을 테고 이쪽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했죠. 이쪽 방향으로 회전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세타만큼 변이가 발생하면 그에 반해서 반대 방향으로 모멘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M2, M1이 되겠죠. 이 이유는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톨션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톨션과 이 비틀린 각에 대해서 이런 스프링처럼 저항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샤프트가 이런 디스크가 회전 스프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이 있는데 이쪽으로 돌리니까 반대쪽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M1과 M2의 힘이 양쪽에 생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강체이기 때문에 뉴턴이언에서 사용되는 모멘트는 관성 모멘트와 그 다음에 각변이와의 곱과 같다. 각가속도인데 이제 변이로 표현을 한 거죠. 각가속도의 곱과 같다. 그래서 좌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M1, 마이너스 M2는 I0 세타 더블 닷이 되겠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풀어보자면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어 모듈러스와 그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 곱 나누기 길이 곱하기 세타라는 관계가 있음을 저희가 이제 재료값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원판에 대해서는 파이 R 4승 오버 2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죠.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원판에 대해서 2분의 1 1R M 2분의 1 mr 스퀘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단순하게 정리만 하게 주면 이제 다시 이제 미분 방정식이 이 운동에 대한 equation of motion이 완성이 되죠. 바로 이제 differential equation의 폼으로 미방이 완성이 됩니다. 미방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쪽이니까 파이 R 4승 이런 식으로 미방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결과는 이제 세타 t는 리스폰스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미방이 해결이 되겠죠. 네. 보시면 이제 아까와 비슷한 폼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더블 프라임 y는 0의 꼴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더블 프라임이고 프라임이 없는 경우는 0 때문에 그 이제 앞에 있는 개수들에 따라서 이제 그 앰플리튜드나 그런 것들이 변화하겠지만 그 개형은 이런 식으로 시누소이덜한 계속되는 시누소이덜한 리스폰스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무한하게 진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댐핑이 없고 정말 이상적인 스프링 거동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한 진동 신호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실제와 같은 현실 상황을 더 반영한 모델에서는 이제 이 앰플리튜드가 점차 감소하다가 이제 0에 수렴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을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애널리티컬 모델에서 매스메티컬 모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피지컬 러들이 있다. 피지컬 러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뉴토니안이 있고, 뉴토니안이 이제 포스와 디포메이션의 관계를 이용하고 뭐 F는 ma 등을 이용한 뉴턴 역학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뉴토니안 방법을 이용해서 피지컬 라우스를 적용해서 매스메티컬로 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 뉴토니안 중에서도 이제 파티클일 때와 이제 리지드 바디일 때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달라지는 것은 이제 회전에 대한 것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차이가 있었고, 이 정도로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그랑지안 방법, 일과 에너지, 가상일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애널리티컬 모델에서 매스메티컬 모델로 넘어가는 피지컬 러우스를 적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